즐거운 마음으로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낙쌤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창연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이해가면서 실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3번부터 시작합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의 값들의 합을 구해달라. 직선 3개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극히 정상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나요? 당연히 생각할 때 이제 이 평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직선 열심히 그어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죠. 교점 2개만 만들어질 뿐인데, 자, 이 부분은 쉽게 좀 잘 떠올리는데 이 문제는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체킹했습니다. 물론 여러 학교 출제가 또 잘 되는 거기도 있고, 그건 뭘까요? 자, 어쨌든 이 부분,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잘 기억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평행인 것부터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열심히 조사하면 되는 거죠. 기울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리고 결정적인 직선 마이너스 2분의 m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울기들이 이 둘은 같아질 수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m이 첫 번째, 두 번째 거하고 같아지는 경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m 값이 2하고 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구해드리려면, 자, 기존에 이제 깔끔하게 나와 있는 직선에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씩 썼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요. 아래에서 위로 빼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하니까 x는 3 얻었고요. x 값 3을 대입하면 y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있던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x에 3을 대입하니까 자, mx 플러스 2y 알겠습니다. 대입하니까 3m 마이너스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죠. 자, 그러면 m 값이 또 하나 나오겠습니다. 3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m 값이 무려 3개가 되네요. 자, 이랬을 때 문제는 무엇을 구해달라? m 값들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라는 거니까 구해서 답을 구해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좀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라서 체킹을 한 겁니다. 자, 삼각형을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거, 특히 이제 두 번째 항목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항목 정리한 거죠. 기울기가 같아지는 경우하고 지금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을 이제 대입해서 이제 구해간 거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이 자체도 크게 많이 어렵거나 그런 항목은 아닌데 그래도 출제 빈도가 제법 높은 그런 항목이니까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나왔을 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14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가 마이너스 3 하나만 딱 나와야 되겠다. 이를 만족하는 A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범위 표시해봐야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고요. 자, 범위 표시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서 범위 표시 쫙 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도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2x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7x 7a. 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1, 2에다가 2a를 만들어야 되니까 a를 대응시키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떤 숫자가 큰가요? 요 조건이 있습니다.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7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색칠을 마이너스 2분의 7 되죠. 자, 마이너스 a 값은 이거보다 큰 값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표시해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데, 자, 표시해서 가면 되는데, 자,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거가 이제 딱 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수가 하나가 딱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a라는 요 숫자, 마이너스 a라는 숫자는 자, 어떤 숫자가 될까요? 마이너스 a. 일단은 얼마보다 크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이거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자,
바꿔야 되겠습니다. 같으면 안 될까요?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3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계속 마이너스 3부터 작거나 하면서 마이너스 3 범위에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죠. 자, 이제 좀 커져 가더라도 정수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곳에 있어도 되지만 더 커져도 됩니다. 더 커져도 되겠습니다. 이곳에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라는 숫자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같으면 될까요? 색칠이 딱 되는 순간 2라는 것이 범위 들어가서 정수가 하나 더 생기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 표시. 자, 그렇다면 부등호를 싹 바꿔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이걸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큰일 나죠. 자, 처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해주는 정수는 몇 개인가요? 마이너스 1, 0, 1, 2, 3.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개가 되겠다. 됐습니다. 역시 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그런 항목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정수가 이렇게 딱 하나 정해져 있을 때 어떻게 표시해 가는지 좀 살펴드렸죠. 자, 지금 요 숫자를 이렇게 처리해 놓고 이게 생기는 게 여기서부터 되기 시작해서 이제 좀 더 커지고 이게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곳에 됐을 때 자, 이 숫자가 되면 안 되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작아야 되겠다. 여기는 돼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크다 작다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같다 표시는 그때의 상황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자체로 해서 표시를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거 열심히 잘 풀어가지고 우리 문제 풀 때 보게 되면 꼭 뭐 한 개 틀리고 뭐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개수에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등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확인하는 그런 절차 꼭 참 기억해가지고 확실하게 실수 없이 좀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이해 잘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16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AB와 아래 그림과 같은 좌표평면의 삼각형 CD의 세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아하, A점, B점, 위에 있는 점 P 이 점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 문제는요. 이 P점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길이도 변하지 우측 길이도 변화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임의로 이제 P점 좌표를 이제 만약에 A, B 해가지고 거리를 구하게 된다면 이쪽 거리도 문제고 오른쪽 거리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곱해서 루트는 생기진 않지만 뭐가 문제가 되죠? 이쪽에 A도 있고 B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A도 있고 B도 있고 고려해야 될 문자가 두 개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거리 제곱 형태의 처리는 이건 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어떤 아이디어 없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쭉 P점 여기 있을 때 여기 A, B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삼각형에서 P제곱 더하기 PB제곱을 구해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무슨 생각 좀 나시는 거 없습니까? 여기 중점 M을 잡아주면 2배의 AM 제곱 더하기 PM 제곱.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건 고정된 값이고 여기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오른쪽만 생각해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뭘 고라고 했죠? 와, 최대값 어떻게 해주면 최대가 될까? 오른쪽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중점을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마이너스 하고 4 이렇게 됐으니까 중점 잡히면 1,0 해서 이제 여기 1 이렇게 되는 표시니까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M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길이가 가장 먼 곳이 될까? 이때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올려보면 돼요. 자, 올린 상태에서 만약 이런 길이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 높이 해당하는 거 제곱 더하기 이런 것 좀 제곱을 해 가야 되는 거니까 가장 먼 거 당연히 4,4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서서히 이 문제가 해결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AM 이 길이는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겠고, 자, PM 제곱은 자 여기 1,0 하고 이쪽에 4,4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3제곱 9
4제곱 16. 자, 됐습니까? 자, 25에다가 34가 되겠고, 그러면은 68 이렇게 처리해서 문제의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 문제 마지막 산수 부분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고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대값을 질문 던졌는데, 자, 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군데 돼 있으니까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동시에 좀 고민해가지고 할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아이디어, 뭐죠? 중선 정리였습니다. 중선 정리, 혹은 뭐 파푸스 정리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있나요? 자, 어쨌든 중선 정리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가 고정된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변수는 한 곳에 있으니까, 자, 이곳이 어떻게 되면 커질까? 뭐 최소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되면 작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중선 정리가 아주 아름답게 쓰인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좀 더 복습을 잘 하셔서 다른 문제에도 직접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 이 이론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18번 함께 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BC 연결해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뭐 아름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략 문제 개념 파악해야 되니까 원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직선도 대략 그려야 되는데 기울기 음에다가 아래쪽에 그려야 되네요. 그렸습니다. 자, 점 잡아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정삼각형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 이런 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직각으로 이렇게 길게 되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높이가 최대가 되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면은 뭐 쭉 연결해서 이런 곳에서 그으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쫙 저렇게 커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 부분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x 플러스 4y 플러스 20 이꼴 0 0,0에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9, 16, 자, 0, 0, 20의 절대값 4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이 길이가 4였는데 또 반지름 길이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먼 길이는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플러스 2 처리해가지고 이제 6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죠. 자, 근데 이 길이가 무슨 길이가 되죠? 정삼각형의 높이예요. 높이. 됐습니까? 60도, 3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루트 3분의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유리화를 또 해줘야 되네. 그럼 한 변 길이 A로 구해야 되죠. 루트 3분의 10B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자, 정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한 변 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4 루트 3, 4 루트 3 이렇게 두 번 써야 되나요? 이렇게 한번 지우기 위해서 좀 치사합니다. 12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넓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아주 재밌는 요소 부분은 뭘까요? 자,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내게 되면은 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질문이에요. 간단한 질문이 되게 되면. 자, 근데 그거를 이제 뭘 만들었다? 정삼각형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좀 살짝 추가해서 조금 더 계산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거죠.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바로 뭐 점과 직선과의 거리. 자, 이 부분을 이용하는 풀이가 가장 효율적인 거고요. 지금 중심에서부터 거리 구해서 지금 뭐 최소 값이었다면 뭐 반지름을 빼는 건데 반지름을 좀 더하게 하는 형태를 취해서 우리가 최대 거리를 구했고 그 부분이 바로 높이 h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를 이용해서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좀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거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반드시 학습을 잘 해야 될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창현구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B 지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도로 LK가 있다. 도로 K점 Q, BQ를 질문을 하는 반원 모양의 호수가 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군요. 자, 도로 K 위의 한 지점 A에서 도로 L, D를 직선도로를 했더니 A, B, B, C, C, D, A, B, B, C, C, D 뭐 그렇습니다. 세 부분의 길이가 그런데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때 Q 지점과 A 지점, Q 지점과 A 지점 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BQ 길이는 1000이고 도로의 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명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길이를 6A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좌표를 잡아서 원 방정식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과정 형태 풀이를 좀 이용할까 합니다. QA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여기를 뭐 B 이런 식으로 좀 놓을까요? 이 길이는 좀 500, 500 해서 1000 되는데 뭐 500, 500 놓을까요? 1000 놓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직선 AD가 바로 쭉 직선을 쭉 연결된 거니까 여기 BC 길이는 현이거든요. 그럼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직각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뭐 H 정도 하나 잡아 볼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B, A 각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중심 좌표 그럼 O 이렇게 놓을까요? 자, 삼각형 OA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 DAP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삼각형 닮음이 되겠죠? 됐습니까? 직각에 여기 끼인 각 A각 기준으로 살핀 거니까. 그래서요, 요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잘 살피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요 길이하고 또 요 길이가 같아지니까 이 한 길이를 2A라고 했을 때 여기가 A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대 요거의 B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B 플러스 500분의 3의 이런 B가 되죠. 자, 그 큰 삼각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6A 되겠고 B 플러스 10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요 B가 같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18A 제곱은 B 플러스 1000 곱하기 B 플러스 500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건 또 뭐가 있냐면 할선정의가 있죠. 할선. 자, 종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PA, B, C, D 이렇게 되면 PA 곱하기 PB는 BC 곱하기 PD 이렇게 했던 과정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좀 사용하려고요. AQ, AQ 곱하기 AP 요 길이는 그 다음 뭐죠? AB, AC AB, AC 자, 요런 이론 이해됐습니까? 자, 곱하기 한 결과는 곱하기 한 결과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B 곱하기 B 플러스 1000 한 결과는 됐습니까? 2A 곱하기 4A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8A 제곱은 B 곱하기 B 플러스 1000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두 관계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18A 제곱 그냥 곧바로 대입하는 모양 보여드리겠습니다. B 곱하기 B 플러스 1000 될까요? 자, 이거는 B 플러스 1000 B 플러스 500 이렇게 와우 쓰면서 풀려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약분 되겠고 약분 되면서 9B 남고 남는 4를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까? B 플러스 50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5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50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5 하나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되면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00 해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형태들을 도형에 좀 적용해서 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 삼각형, 큰 삼각형, 자, 닮음에 의한 걸 했고요. 그 다음 할선,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자, 이런 형태의 두 가지 닮음과 할선 정리 두 개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쉽게 해결되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수식으로 하려면 또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여기는 원점 좌표도 중심 좌표가 이곳이니까 이곳에 있는 좌표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x-500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00제곱. 와우.
제가 왜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좌표는 이제 잘 모르니까 좌표들을 쭉쭉 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C점 좌표 A, 여기도 그럴싸하죠, 그죠? 뭐 가령 이제 C점 좌표를 A, 이때는 뭐 좌표를 뭐 뭐라고 넣습니까? 2B. 뭐 B점 좌표는 2A,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를 놓으면 됩니다. 3등분점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또 원위에 있는 점을 지나다 이렇게 뭐 대입하고 해서 열심히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이 너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이론들을 이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중학교 과정 배웠던 이론들이니까 아마 조금 이해는 되실 텐데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기억들이 좀 잘 안 나시겠죠. 자, 제가 설명한 것을 들어가면서 옛 기억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가지고 정확하게 좀 효율적인 풀이법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1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의 넓이를 y는 mx가 2등분합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좌표를 잡아서 조금은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0,0 있고요. 둘, 넷, 여섯, 6,2 점이 있고요. 둘, 넷, 여섯, 와우, 4,6 점이 있고요. 2,6도 점이 있습니다. 자, 사각형이 아주 재미있게 생겼네요. 자, 넓이를 구해서 2등분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중간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y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가로 길이 차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2,6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넓이는 자, 가로 길이 2에다가 높이 6 처리해서 여기 넓이가 6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넓이를 좀 어떻게 구하나요? 어차피 또 나중에 2등분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이 길이가 A좌표였죠. 자, OA 길이를 한번 또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OA 길이는 이공통에 3mm니까 2루트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OA 직선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y는 3분의 1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4,6에서부터 여기 이제 이렇게 높이 구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려고요. 자, 그러면은 x-3y 이퀄 제로 되겠고 4,6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면 되죠. 자, 루트 19, 10에다가 여기에 좀 4, 6이 들어가는 거고요. 와, 3, 6, 18에다가 1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B였죠. 이거 5였고 삼각형 OAB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밑변 길이가 아까 2루트 10 이렇게 처리가 됐고 높이가 루트 10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넓이가 14 정도 되겠습니다. 14. 그럼 6하고 14 이렇게 되니까 전체 넓이가 20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직선을 하나를 쭉 그어가지고 그어서 넓이를 2등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래쪽 넓이가 10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넓이 쫙 그어가지고 자, 이 좌표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밑변 길이를 구한 거는 사실은 이제 3점 조져 있을 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아래쪽 삼각형 여기 D점이라고 할까요? D점 잡아서 이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밑변 길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가 10이 돼야 되면 2분의 1의 밑변 길이는 2루트 10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두면 되거든요. 여기 소거되고 해서 10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요 길이를 구해 가야 될 때, 자, 이 높이는 자, 루트 10분의 14. 우리가 구할 높이는 루트 10분의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B를 구해가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니까 4대 6, 뭐 4대 6, 4대 10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2대 5가 되겠습니다. 2대 5. B하고 A 두 점을 2대 두 점이 있을 때 2대 5로 내분하는 점. 자, 이 점을 우리가 찾아 놓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쪽 B점 4,6 됐고요. A점 6,2 됐습니다. 6,2 이거를 이제 2대 5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7분의 됐고요. 자, 요 x좌표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7분의 y좌표 처리할 때는 4, 30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좌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요. 우리는 지금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울기. 그러면 이제 OD 이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 변화량이 7분의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30이 됐고 y는 7분의 3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7은 소거가 될 거고 여기도 약분 한번 되나요? 16분의 17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 m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은근히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살짝 고민을 좀 해봤지만 실제 계산을 할 때 은근히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네 점을 표시를 딱 해서 사각형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이 넓이는 그냥 구해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니까 쫙 쪼개서 넓이, 그 다음에 넓이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에 6 넓이 구해가는 건 별 문제가 없고 아래 넓이를 구해갈 때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이제 세 점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다른 형태로도 이제 넓이를 구해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다음 과정을 위해서 2분의 1의 밑변 길이에다가 높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열심히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넓이가 14라는 걸 밝혀냈고 그렇다면 넓이가 전체가 20이 되니까 우리가 구한 넓이가 10이 되려면 이제 이 아래쪽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루트 10분의 14하고 루트 10분의 10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이 BA를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이디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 좌표를 알아내면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각각 이제 두어진 좌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좀 생각하는 점들이 좀 약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형태는 조금 더 경험을 좀 더 쌓으셔서 다양한 경험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학습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20번 문제 자체에 대한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죠? 자,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복습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20번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그림 안은 네 꼭지점 ABCD라고 하고 변에 그렇죠. BC, CD, AD에 접하는 원을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림 2와 같이 A와 C가 만나도록 종이를 접었다가 그렇군요. 이 지점이 이제 여기 서게 알겠습니다. 접었다가 다시 펼치니까 중간에 접힌 선이 쭉 나오겠죠. 그랬을 때 만나는 점 P 알겠고요. ADO 만나는 점 Q 알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O라고 딱 처리하고 자, 이때 중심에서부터 자, 저기 접는 선 점직선 PQ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달라. 난감하시죠? 이런 문제 만나면? 자,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의외로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저 접혀졌다 폈을 때의 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지식으로 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상당히 애매한데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론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제부터 좀 설명드릴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접는 선에서 이제 저기 B 겹쳐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AC를 쭉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접었으니까 이제 A가 이제 C 지점으로 와야 되니까 그럼 저 가운데 부분이 있겠죠. 저 가운데 부분 이렇게 가운데 부분 이렇게. 자, 요 지점에서 요 직선에 다시 또 수직선을 그을 거예요. 수직. 자, 이렇게 직각이 되게. 잘 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직각이 되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접혀진다는 얘기, 이렇게 가서 접혀진다는 얘기는 이게 두 접는 선에 대해서 직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접는 선이 그러면 옆으로 접혀지면 삐딱하게 이렇게 가서 딴 데로 가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직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C에 왔다는 얘기는 쭉 그럼 이제 연결했을 때 A 지점이 이렇게 포개져서 이제 C가 딱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가운데 부분이 왜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 겹쳐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길이가 문제에서 아주 아름답게 16의 8을 제공했다는 이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저 가운데 점이 되겠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기울기 개념을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x가 이만큼, y가 이만큼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계통이라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2분의 1 정도가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처리해 가려면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좌표 개념을 살짝 적용해 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아예 속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원점 잡아버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점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 뭐 직선의 방정식, 어이구 기울기를 잘못 표시했습니다. 와, 이런 난리. 기울기 잘못 표시했습니다. 기울기 2호. 수직 관계인데 이런 실수를.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equal 2x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의 중심이 이쪽에 있었죠. 됐습니까? 와, 그러면 뭐 길이가 이제 여기 16에서 이 길이가 8이었는데 뭐 가면 이제 4컴마 잡으면 되죠. 5.4컴마. 됐습니까? 그러면 이 거리가 곧 답이 되겠습니다. 2x-y는 equal 0. 루트 자 4에다가 1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4 대입하면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되셨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8 이렇게 구한 것이 이 문제가 K값이 되겠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겠나요? 4분의 5 K제곱. 이건 왜 구하는 거죠? 4분의 5 K제곱. 그럼 4분의 5에다가 K제곱 5, 8, 8 이렇게 되면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정답 16 이렇게 처리됩니까? 숫자를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한 거군요. 자, 됐습니다. 뒤에 산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이제 접근할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자, 맨 처음에 상황 설명드렸던 거요. 자, 접어서 A가 C 부분에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AC를 쫙 연결했을 때 이게 이제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길이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정 가운데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접는 선은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이다라는 이 사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전체적인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상황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접었다 폈다 라고 얘기됐는데 자, 이 부분 이렇게 돼야만 여기 샥 접었을 때 요 직선이 그대로 따라가서 이제 완전 이렇게 직선이 포개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 내용 확실하게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접는 문제 형태일 때 이 아이디어를 좀 잘 적용해서 풀이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어려워 보이는 형태지만 정확한 이 도형에 대한 이해, 그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어느 정도 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21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편 문제들이 좀 쉽지가 않군요. 와우. 자, 22번 창일구 마지막 문제이자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가 딸랑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많이 어려울까요? 자, 뒤쪽 문제들 그래도 레벨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힘 좀 내야 되겠습니다. 우샤. 두 원 있습니다.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두 원의 교점 중에서 1사분면에 만나는 점들을 순서대로 A, B, C라고 했습니다. 또 A점의 좌표는 특별하게 M,N이라고 했습니다. S2의 두 점 B, C. 와, 근데 거기서 또 접선을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그리고 접점을 또 접선 위의 점들을 이렇게 또 좌표를 놨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 대입한 형태의 계산하라. 내용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좌표를 좀 잡아볼까요? 자, 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8,6. 와, 8,6. 좀 큼지막하게 잡아봅시다. 8,6. 대충 잡았습니다. 와우, 8,6.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이 1인 원 이렇게 돼 있고 반지름이 4인 원 이렇게 좀 이렇게 원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원 중심을 지나는 직선. 자, 여기 이제 좌표를 이제 A, B, C라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자, 이 길이가 여기가 8,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길이가 10이라는 것 정도는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길이가 1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좌표는 아주 간단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8,6 이렇게 형태로 이제 10분의 1이니까 10 이렇게 나눈 형태의 좌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점의 좌표는 자, 5분의 4, 5분의 3 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MN이라고 했으니까 MN은 미리 구해놨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요걸 또 이용하면 B점 좌표, C점 좌표도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10 중에 4를 차지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한 5분의 2 정도 차지해주는 그 비중이죠. 자,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8에서 이제 B점 좌표를 구하려면 8에서 이제 좌표가 좀 빼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뭐 5분의 2만큼을 빼면 되죠. 8 곱하기 5분의 2 됐습니까? 자, 6에서 빼기 또 6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해주면 B점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C점 좌표는요, 이만큼을 또 더하게 해주면 됩니다. 8 곱하기 5분의 2만큼 6 곱하기 5분의 2만큼 됐습니까? 좌표를 좀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써야죠. 8 곱하기 5분의 10 2, 8, 16. 자, 6 곱하기 6 빼기 5분의 12. 좌표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더하기 5분의 16 빼기 5분의 더하기 5분의 1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좀 복잡해지니까 이제 좀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좌표들을 구해놓은 겁니다. 자, x-8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16 이렇게 돼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이 좌표를 한번 집어넣어야 돼요. 자, 대입을 하게 되면은 한 번은 대입하고 한 번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산수 아는 거예요. 8을 빼게 해서 이제 8이 여기 사라질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6 그 다음에 x-8 이렇게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 5분의 12 y-6 이꼴 16 이렇게 되면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4는 소거가 돼서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x-8 보드 바꿀 겁니다. 여기는 3y-6 여기가 4인데 5를 곱하기 해서 그러면 5, 4, 20이 되겠습니까? 근데 마이너스까지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8에 40에 5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B에서의 접선 구했고요. 그 다음은 5분의 16의 x-8 5분의 12의 y-6은 또 16 똑같은 패턴이죠. 4의 x-8 이거 더하기 부를 같이 바꿔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비스들이 막 보입니다. 여기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3y 자 50에서 70이 됩니까? 70 이렇게 처리해주면 관계식. 자, B에서의 관계식, C에서의 관계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여기다 좌표를 지금 문제에서 대입한다 그랬으니까 4x1, 3y1 뭐 이런 식인 거죠. 여긴 x2, y2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아주 재미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이 뭡니까? 자, mn 좌표가 아까 어떻게 주어져 있었죠? mn 좌표가 5분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이 대입한 식을 곧바로 쓸까요? 5분의 4x1 더하기 3y1 빼기 1 자, 이렇게 됐고요. 곱하기 5분의 4x2 더하기 3y2 이런 걸 계산하려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요거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서 4x1 더하기 3y1 이퀄 30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5분의 30 6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쪽에서는 4x2 더하기 3y2 요 부분은 얼마가 됩니까? 70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5분의 70 이렇게 처리가 됐죠. 됐습니까? 그럼 5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정답 얼마? 70 이렇게 나오는 와, 이런 관계까지. 자,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또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그래서 큰 틀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가볍게 그려서 표시를 해 드렸고요. 좌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했는데 이 좌표들을 제가 좀 어떻게 구했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구했습니다. 요거 이제 요 삼각형의 닮음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이 길이가 이제 10이었으니까 반지름이 1 차지해주면 10분의 1만큼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 좌표를 10분의 1만큼 가면서 좌표에서 맨 처음 이제 A 좌표, MN에 해당하는 좌표들을 쉽게 좀 처리해 드렸고요. 그다음 B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해서 교점 찾으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4니까 10분의 4만큼 차지해 주는 거니까 즉 5분의 2만큼 차지해 주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좌표에서 그만큼 차지해 줄 만큼 뺀 좌표가 B좌표, 더하기 한 좌표가 C좌표 해서 좌표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구해드렸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들을 각각 구해드렸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구해가는 패턴, 이렇게 구해가는 패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위의 점에서의 관계식들이 얻어져서 풀이랑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는데 좀 이해되셨습니까? 오, 전체적인 흐름 살펴봐도 만만치가 않다는 게 느껴지네요. 거기에 이제 산수 과정까지 주어진 좌표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다시 듣기 한번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습 철저히 잘 해서 실력을 좀 갖춰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문제였으면 하고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22번을 끝으로 창의고 문제 해설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